제1부 하루에 600그릇 파는 기적, 경제 붕괴의 한복판인 아르헨티나에서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경제가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이 남자 하루에 떡볶이 600그릇을 팝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아르헨티나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무려 276%를 넘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00페소였던 물건이 이달엔 300페소로 뛰고 다음 달이면 500페소를 넘기기 일쑤. 국민의 실질 소득은 바닥을 쳤고 페소화는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줄을 서서 현금을 인출해도 하루가 지나면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나라. 그곳에서 한 식당을 두 곳이나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이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호로 불리는 오중희 사장입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한 손에는 간장 박스를, 다른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들고 주방을 오갑니다. 고장이 나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오래된 냉장고, 10분마다 멈추는 결제기, 심지어 인터넷조차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하루 600그릇의 한국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단순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문화이고 기억이며 무엇보다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한국 간장을 써야 합니다. 고추장도요. 그게 한국의 맛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입업자조차 손을 떼버린 한국산 간장, 폭등하는 환율, 없어진 물류 시스템.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현지 재료로 간장 맛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국가 파산이라는 말조차 지겹게 들리는 나라입니다. IMF 구제금융만 22번을 받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폐 단위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한때 1달러가 140페소였던 시절이 지나 지금은 1달러에 1200페소라는 말도 안 되는 환율이 현실이 되었고 거리의 가게들 중 절반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와중에 오중희 사장의 떡볶이와 컵밥을 사기 위해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매운맛을 처음 접한 아르헨티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며 다시 찾고 현지 청년들은 떡 하나에 감동하며 이걸 프랜차이즈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절망과 혼돈의 도심 속에서 그의 한 식당은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2부 지붕 없는 나라, 와이프와 함께 만든 주방. 가게 문을 여는 건 자유지만 손님이 오는 건 기적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정말 그렇습니다. 가게 10시간도 주인이 정합니다. 아침 9시라고 해도 문은 10시에 열릴 수 있고 오후 2시에 문 닫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미 경제 붕괴의 초상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통화정책, 부패한 정치, 무너진 중산층, 그리고 무기력한 청년들. 그 틈에서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가게가 바로 미스터 호의 한 식당입니다. 그는 원래 의류업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이민자들이 흔히 시작하는 사업이었죠. 수입과 유통을 이어오던 사업은 환율 폭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입업체들이 물건을 안 넣어요. 넣으려면 1000만원 프리미엄을 더 달래요. 결국 그는 수입 의류 대신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그저 칼과 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플레이팅, 트렌드, SNS 전략, 인테리어, 운영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낯설고도 벅찼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게는 요즘 감성이 있어야 해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찍어야 팔려요. 아내는 한국으로 건너가 최신 한식 플레이팅을 익히고 돌아왔고 메뉴 이름, 가게 구조, 디자인까지 모두 기획했습니다. 덕분에 1호점은 식사 중심 매장이 되었고 2호점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찍은 사진이 SNS를 타고 퍼지자 손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떡볶이, 컵밥, 비빔밥 등 간단하지만 현지화된 한국 음식이 아르헨티나의 중심지에서 사랑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빛 뒤엔 엄청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고기값은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재료가 구해지지 않으면 메뉴부터 바꿔야 했고 배달앱은 수수료가 비싸고 느려 손해만 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니까 해야죠. 미스터 호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경제 붕괴를 요리로 버텨내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하루 9시간, 주 6일을 일하는 그의 손에는 늘 칼자국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건 아내와 함께 만든 작은 부엌의 혁명이었습니다. 제3부, 국가가 무너지더라도 음식 한 그릇은 사람을 살립니다. 한국 간장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대신 가장 비슷한 맛을 찾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오중희 사장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포기 대신 유사로 버티고 부끄럽지 않게 싸워가는 사람. 누군가는 그를 요리사라 부르지만 그는 사실 한민족의 외교관이자 생존가입니다. 그는 종종 아이들의 반응을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꼽습니다. 아빠, 나 드라마에서 봤어. 이거 떡볶이지? 아이들은 그 접시에 담긴 낯선 음식에 눈을 반짝이고 어른들은 처음엔 이상했는데 중독되네라며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은 이국적인 호기심을 넘어 일상의 선택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제불능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부패한 고위직들이 외화 보유고를 빼돌려 버립니다. 화폐 개혁이 반복되면서 한때 100만 불이던 건물이 30만 불에 팔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달러를 현금으로 보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지만 미스터 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난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꿈은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전 이거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요. 아르헨티나 전역에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어요. 그의 식당은 이제 단지 한인 사회의 점포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한국을 만나는 창구,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망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무서워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웃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만든 건 그릇 위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한식의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